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과는 몇 시간이 지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에 불편함을 느끼며 대화하기 싫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그 사람의 말투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도 대화를 하려 하면 대화의 맥을 뚝뚝 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서 필요한 말 외에는 대화를 안 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듯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상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투에 관한 책을 가져왔는데, 바로 단정하게 때로는 다정하게 라는 책입니다. 수려한 말솜씨나 화려한 입담이 없는데도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목을 집중시키는 단정한 말투에 마음을 터놓게 만드는 다정한 태도로 대화의 온도를 올리는 사람이죠. 이 책의 저자 히데시마 후미카 역시 20년 이상 라디오를 진행해온 베테랑 DJ로 사근사근한 말투에 배려심 넘치는 태도로 수많은 청취자로부터 자꾸 듣고 싶어지는 말투의 소유자란 평을 받아왔습니다. 덕분에 그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는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사연이 쏟아지죠. 사람들이 제 말투가 직설적이래요. 저는 낯가림이 심해서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할 때 말이 잘 나오지 않아요. 저도 당신처럼 재치있게 말하고 싶은데 늘 비슷한 말만 되풀이하는 것 같아요. 처럼 고민도 다양합니다. 오랜 라디오 DJ 경력을 바탕으로 청취자들의 사연에 친절히 답해주던 저자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대화는 뛰어난 언변술이 아닌 말투와 태도에 있음을 알려주고자 이 책을 썼습니다. 책에는 긴장을 늦추고 이야기에 생기를 불어넣는 방법부터 상대를 절로 수긍하게 만드는 말투, 이야기 주제가 쓰든 달든 균형 있게 말하는 비법 등이 담겨 있습니다. 타인과의 소통이 어렵다면, 말투 때문에 한 번이라도 고민한 적이 있다면 이 책에 소개된 33가지 대화 기술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대화가 한결 편안해지고 누구에게나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 책은 번역된 책이지만 라디오 DJ인 저자의 라디오를 듣고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읽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라디오 사연을 읽듯이 책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함께 있을 때 편한 사람, 피곤한 사람.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 대 피곤한 사람. 라디오는 왜 듣기만 해도 편안할까? 종종 하고 싶은 말이 많거나 감정이 벅차오를 때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말이 넘쳐 흐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데도 무의식 중에 나도 저번에 하며 잽싸게 말을 가로챘던 경험 모두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그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말이 끊긴 사람은 불쾌해서 이야기할 마음이 멀리 달아날 겁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계속 말을 가로챈다면 듣고 말한다라는 대화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반면 라디오는 듣고만 있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저도 청취자로서 애청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는데 DJ가 방송 내내 혼자 말해도 피곤하기는커녕 오히려 재미있습니다.
일상 대화에서는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면 피로하고 짜증이 나는데 라디오는 왜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라디오를 장시간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이유는 DJ가 청취자를 철저히 환대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청자가 듣기 편하도록 애쓰며 말하는 거죠. 바꿔 말해 흘러 들을 수 있는 여백을 일부러 만듭니다. 여백의 장인. 상대가 흘려들을 것을 전제로 이야기한다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집중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사람과 대화를 계속하고 싶은지 말이에요.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편하게 듣고 말을 이어가게 하려면 대화의 여백에 신경 써야 합니다. 맞장구를 치거나 질문을 하고 말을 덧붙일 수 있도록 몇 초간의 숨 돌리기 시간을 만드는 거죠. 한마디를 하고 나서 상대방의 눈을 힐끗,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살펴보세요. 이번엔 당신이 말할 차례예요. 라는 작은 제스처가 될 테니까요. 그러면 상대방은 정말? 역시 하고 짧은 말이라도 보태려고 할 겁니다. 그럴 때 당신은요? 하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마치 들고 있던 마이크를 자, 여기요. 하고 넘기든 말이에요. 여백이라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은데 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우선 평소보다 꼼꼼하게 상대방의 표정을 살펴보는 일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러고 나서 대화의 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이를테면 내 이야기를 끝낸 다음에 상대를 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이거나 지그시 미소를 띄워보세요. 몇 초간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대가 먼저 말을 꺼내기를 기다려보는 식으로요. 그렇게 대화의 여백을 만든 다음에 누구누구 씨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누구누구 씨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고 말을 돌려보세요. 명확하게 바통을 이어받은 상대가 이제 내가 말할 차례구나 하고 이야기를 시작할 테니까요. 게다가 대화에 여백이 생기면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그래서 돌발 상황이 생기거나 껄끄러운 사람과 대화하게 되더라도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말 저 말 하면서 대화 전체를 본인의 이야기로만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세요. 상대방을 위한 대화의 여백을 남기고 있나요?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라는 신호를 명확하게 보내고 있나요? 대화할 때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여유를 주세요. 도저히 안 맞는 사람 때문에 고민이라면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나요? 우리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성격이나 기분, 상황을 헤아리며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는 유난히 성향에 잘 맞아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애써도 잘 맞지 않는 사람도 있죠.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대개 여기서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오랜 세월 함께한 가족과도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애초에 모든 사람을 품는다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젊을 때는 난 이해하려고 애쓰는데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야 하고 속상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간관계를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원래 사람은 모두 다르니까 하고 말이에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아, 당신은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죠. 하고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스트레스도 줄고 인간관계도 훨씬 편해졌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달라진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에피소드가 있긴 합니다. 어떤 스태프와의 관계 때문이었죠. 그분은 평소엔 온화한 성격이었으나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변하곤 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면 긴장감이 부족해. 기압을 더 넣으라고 하면서 정신이 어쩌니 근성이 어쩌니 하는 말들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태도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러는 거야 하고 상심했죠. 게다가 그가 하는 말에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해되지 않아 난감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도 같은 일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번 구체적인 개선책 없이 짜증만 냈죠. 저는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고치고 싶은데 먼저 질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태가 지속되자 제 마음은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저 사람의 가치관이나 감정을 이해할 수는 없을 거야. 맞지도 않는 상대에게 비난받았다고 느끼면서 좌절해봐야 나만 손해지. 라고 말이에요. 상대방도 내가 말을 못 알아들으니 답답하긴 마찬가지겠죠. 전 아무리 설명해도 서로 맞춰가기 힘들 때는 일단 사과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야 자책으로 번지지 않고 나다운 모습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일을 몇 차례 겪고 나서 저는 누가 일방적으로 자기 의견이나 감정을 쏟아내면 일단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에 반론하지 않는 것을 기본 자세로 삼게 되었죠. 저마다 대처법이 다르겠지만 제게는 이 방법이 가장 잘 맞더라고요. 상대가 논리에 맞지 않는 감정적인 말만 쏟아낸다면 언젠가 끝나겠지 하면서 귀담아 듣지 말고 마음 바깥쪽으로 슬쩍 흘려보내세요. 괜히 말을 보탰다가는 화만 더 돋을지도 모르니까요. 대화는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다. 상대가 화가 나서 하는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르구나. 색다른 가치관이네. 하고 넘겨버리세요. 물론 진지하게 들어야 하는 조언도 있겠지만 감정이 섞인 말은 흘려들어도 괜찮습니다. 다양한 사람과 얽힐수록 새로운 폭탄과 마주할 일도 늘어나거든요. 무모한 마찰이나 충돌은 당신만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대화를 이기고 지는 게임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만나면 일단 심호흡을 하세요. 그래, 여기선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읊조리면 괜한 다툼에서 기분 좋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내 감정에 휩쓸려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죠. 그러나 의도치 않게 밑도 끝도 없는
무모한 대화를 하게 됐다면 저 사람은 나와 가치관이 다르니까 하고 잘라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공유할 가족, 친구, 동료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맞지 않는 사람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돌보고 소중한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사용하세요.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괜한 사람에게 쓰고 있진 않나요? 단정하게 때로는 다정하게 함께 있을 때 편한 사람, 피곤한 사람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 대 피곤한 사람 라디오는 왜 듣기만 해도 편안할까? 종종 하고 싶은 말이 많거나 감정이 벅차오를 때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말이 넘쳐 흐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데도 무의식 중에 나도 저번에 하며 잽싸게 말을 가로챘던 경험 모두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그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말이 끊긴 사람은 불쾌해서 이야기할 마음이 멀리 달아날 겁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계속 말을 가로챈다면 듣고 말한다라는 대화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반면 라디오는 듣고만 있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저도 청취자로서 애청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는데 DJ가 방송 내내 혼자 말해도 피곤하게는커녕 오히려 재미있습니다. 일상 대화에서는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면 피로하고 짜증이 나는데 라디오는 왜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라디오를 장시간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이유는 DJ가 청취자를 철저히 환대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청자가 듣기 편하도록 애쓰며 말하는 거죠. 바꿔 말해 흘러 들을 수 있는 여백을 일부러 만듭니다. 여백의 장인. 상대가 흘려들을 것을 전제로 이야기한다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집중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사람과 대화를 계속하고 싶은지 말이에요.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편하게 듣고 말을 이어가게 하려면 대화의 여백에 신경 써야 합니다. 맞장구를 치거나 질문을 하고 말을 덧붙일 수 있도록 몇 초간의 숨 돌리기 시간을 만드는 거죠. 한마디를 하고 나서 상대방의 눈을 힐끗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살펴보세요. 이번엔 당신이 말할 차례예요 라는 작은 제스처가 될 테니까요. 그러면 상대방은 정말? 역시 하고 짧은 말이라도 보태려고 할 겁니다. 그럴 때 당신은요? 하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마치 들고 있던 마이크를 자 여기요 하고 넘기든 말이에요. 여백이라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은데 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우선 평소보다 꼼꼼하게 상대방의 표정을 살펴보는 일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러고 나서 대화의 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이를테면 내 이야기를 끝낸 다음에 상대를 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이거나 지그시 미소를 띄워보세요.
몇 초간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대가 먼저 말을 꺼내기를 기다려보는 식으로요. 그렇게 대화의 여백을 만든 다음에 누구누구 씨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누구누구 씨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고 말을 돌려보세요. 명확하게 바통을 이어받은 상대가 이제 내가 말할 차례구나 하고 이야기를 시작할 때니까요. 게다가 대화의 여백이 생기면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그래서 돌발 상황이 생기거나 껄끄러운 사람과 대화하게 되더라도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말 저 말 하면서 대화 전체를 본인의 이야기로만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세요. 상대방을 위한 대화의 여백을 남기고 있나요?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라는 신호를 명확하게 보내고 있나요? 대화할 때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여유를 주세요. 도저히 안 맞는 사람 때문에 고민이라면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나요? 우리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성격이나 기분, 상황을 헤아리며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는 유난히 성향에 잘 맞아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애써도 잘 맞지 않는 사람도 있죠.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대개 여기서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오랜 세월 함께한 가족과도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애초에 모든 사람을 품는다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젊을 때는 난 이해하려고 애쓰는데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야 하고 속상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간관계를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원래 사람은 모두 다르니까 하고 말이에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아, 당신은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죠. 하고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스트레스도 줄고 인간관계도 훨씬 편해졌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달라진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에피소드가 있긴 합니다. 어떤 스태프와의 관계 때문이었죠. 그분은 평소엔 온화한 성격이었으나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변하곤 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면 긴장감이 부족해, 기압을 더 넣으라고 하면서 정신이 어쩌니 근성이 어쩌니 하는 말들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태도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러는 거야 하고 상심했죠. 게다가 그가 하는 말에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해되지 않아 난감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도 같은 일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번 구체적인 개선책 없이 짜증만 냈죠. 저는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고치고 싶은데 먼저 질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태가 지속되자 제 마음은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저 사람의 가치관이나 감정을 이해할 수는 없을 거야. 맞지도 않는 상대에게 비난받았다고 느끼면서 좌절해봐야 나만 손해지 라고 말이에요. 상대방도 내가 말을 못 알아들으니 답답하긴 마찬가지겠죠.
전 아무리 설명해도 서로 맞춰가기 힘들 때는 일단 사과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야 자책으로 번지지 않고 나다운 모습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일을 몇 차례 겪고 나서 저는 누가 일방적으로 자기 의견이나 감정을 쏟아내면 일단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에 반론하지 않는 것을 기본 자세로 삼게 되었죠. 저마다 대처법이 다르겠지만 제게는 이 방법이 가장 잘 맞더라고요. 상대가 논리에 맞지 않는 감정적인 말만 쏟아낸다면 언젠가 끝나겠지 하면서 귀담아 듣지 말고 마음 바깥쪽으로 슬쩍 흘려보내세요. 괜히 말을 보탰다가는 화만 더 돋을지도 모르니까요. 대화는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다. 상대가 화가 나서 하는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르구나, 색다른 가치관이네 하고 넘겨버리세요. 물론 진지하게 들어야 하는 조언도 있겠지만 감정이 섞인 말은 흘려들어도 괜찮습니다. 다양한 사람과 얽힐수록 새로운 폭탄과 마주할 일도 늘어나거든요. 무모한 마찰이나 충돌은 당신만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대화를 이기고 지는 게임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만나면 일단 심호흡을 하세요. 그래, 여기선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읊조리면 괜한 다툼에서 기분 좋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내 감정에 휩쓸려 일이 일비하지 않게 되죠. 그러나 의도치 않게 밑도 끝도 없는 무모한 대화를 하게 됐다면 저 사람은 나와 가치관이 다르니까 하고 잘라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공유할 가족, 친구, 동료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맞지 않는 사람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돌보고 소중한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사용하세요.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괜한 사람에게 쓰고 있진 않나요?